자, 우리 이제 삼국의 성장을 배울 건데, 우리 저번 시간까지 국가에 대한 고조선, 그 다음에 초기철기의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 고조선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단군 신화였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뭐가 있었지? 부왕, 준왕 때 왕위를 세습하고, 장군상, 대부와 같은 관직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전성기를 가져왔지만 위만에 의해서 진안교체기에 철기문물을 수용하고 준왕을 내쫓고 위만조선이 만들어졌대. 그리고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 맞아? 기억나? 그리고 고조선의 팔조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고조선이었어. 연맹왕국에선 뭐였어? 주몽은 어디서 왔어? 부여에서 왔어. 그래서 부여랑 그 다음에 고구려랑 정치제도나 풍습이 비슷했어. 그 밑에 무슨 나라 있었지? 옥저와 동해가 있었지. 옥동자 순으로 외우자고 했어. 그 다음 사만이 있었고, 사만은 평야지역에 있었지만 재정 분리사회였다는 거. 그리고 수린나이가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기억나? 그런 거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오늘은 중앙집권 국가라는 걸 배울 거야. 중앙집권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발전 단계라고 하는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 발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고조선과 같은 군장국가가 있어요. 군장국가는 계급이 발생되면서, 벼농사의 시작으로 계급이 발생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마련되면서 군장, 우두머리, 대가리가 생긴다라고 했어. 고조선은 왕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왕이 군장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군장국가는 왕이 없는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부여, 고구려, 사만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은 연맹왕국으로 왕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연맹왕국은 더 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군장과 궁장들이 동맹을 맺고 왕을 만들었어. 근데 이 왕은 존재했지만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어? 왕을 죽여버렸어. 왕권은 약한 게 이 연맹왕국 단계였어. 오늘 배울 것들이 뭐냐? 오늘 배울 것들은 중앙 집권 국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중앙 집권 국가를 배우게 될 거야. 이 중앙 집권 국가는 뭐야?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들이야. 그 중앙이라는 건 왕이겠지. 왕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것들, 왕권이 강한 국가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연맹왕국과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잖아. 원래 연맹왕국에서는 왕이 있었지만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왕이 있는데 힘도 강한 왕이 있었어. 그러면 그 수많은 대가리들은 어디 갔을까? 군장 중에 군장 오브 군장이야. 그게 왕이었어. 아주 힘이 세. 그럼 어디 갔을까? 그 친구들은 다 죽여버렸어? 왕이 다 죽여버렸어? 아닐 거야. 그 친구들은 이제 군장이 아닌 관직으로 귀족이 되는 거야. 귀족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아는 중앙집권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국가를 얘기를 해.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국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야야. 가야라는 나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으로서 남아 있었고, 신라에 의해서
이제 가야는 망하게 돼요. 예.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망하고 정기가야연맹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 진흥왕에게 대가야가 망하게 되면서 후기가야연맹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얘기도 뒤에서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왕을 외워야 돼. 왕의 업적을 외워야 돼. 시기도 외워야 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주 시험은 어떻게 내줘? 오늘 같은 거 내줘? 아니면 여기에다 가로 빼고 넣어줘? 가로 넣기로 해줘? 오늘 같은 거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내드려요? 아, 재밌겠다. 이 표를 내면 엄청 재밌을 텐데. 말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오늘처럼 내? 이거 내. 아, 둘 다 하지 마? 시험을 보지 마? 그럴 수는 없어. 너희들은 내 제자지만 내 고객님들이 싫어하셔. 니네 엄빠 내 고객님이라고 그랬잖아. 고객님들이 싫어하셔. 난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야. 쉽게 오늘처럼 낼게. 그럼 됐지? 오늘 어려웠어? 솔직히 공부 안 한 거지 그럼. 너무 안 한 거지. 야,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해. 자, 그러면 야, 나중에 이벤트도 되게 많아. 내가 시험 대비 3주 할 거거든? 3주 때 오면 친구 손잡고 오면 친구 이벤트 있어. 난 현금으로 3만 원 쏴. 엄빠한테 얘기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고 별개 다 있어. 대회도 있어. 1등 하면 상금 줘 5만 원. 중간고사 대비 이런 대회가 있어. 재밌겠지? 기대해. 내 수업 안 들어도 그거 와서 해도 돼. 근데 내 수업 듣는 애들은 한번 풀어보고 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중앙집권 국가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 3, 4, 5, 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성기를 구가한 왕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게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로 표현이 돼. 특히 전성기와 같은 것들은 옆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지, 하나. 3개짜리 지도가 나와 있지. 4세기, 5세기, 6세기의 지도가 나와 있지. 이게 구분이 되겠니? 구분이 잘 안 될 거야. 그걸 구분하는 방법들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 자, 2세기, 3세기, 4세기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야. 이 중앙집권적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 조건들이 4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는 그전에는 군장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왕이었어. 근데 권력이 집중되니까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라의 체계가 잡히게 되겠지. 그걸 율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령을 반포해. 세 번째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선진 문물은 불교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불교를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 활동을 해요. 나라를 정복을 하는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마만큼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순서를 한번 맞춰봐야 돼. 어떻게? 고구려는 K라고 할게. 백제는 B라고 할게. 신라는 S라고 할게. KBS, KBS, KBS.
이렇게 외우면 돼.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반을 KBS에서 보도해 주는 거야. 나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 그 다음, 전성기를 볼 건데, 전성기는 4세기, 5세기,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 그 전성기는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BKS, 바카스 먹고 힘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조금 약하니? 다른 말로 해줄까? 이 병신 구라쟁이 새끼들아, 덤벼라! 50살 먹고 이러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요. BKS로 외우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우리가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돼. 전성기는 영토의 확장을 전성기라고 하지 않아. 이 전성기는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 우리는 전성기라고 얘기해. 한강 유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한강 유역은 넓은 평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평야가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아.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노동력이나 군사력이 짱이야 라고 할 수 있어.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한강유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고 4세기와 5세기와 6세기에 일어난 왕들의 업적들을 물어보게 되거든. 이렇게 나라가 있어. 한강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흘러갖고 인천으로 이렇게 나가거든. 위에 이 한강 상류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 당연히 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흐르진 않겠지. 이렇게 흐르는데 위에를 북한강이라고 하고 밑에를 남한강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두 물이 만나는 곳을 두물머리, 양수리라고 해. 가평에 있죠? 양수리 못 들어봤니? 두물머리 못 들어봤어? 연잎 핫도그 못 들어봤어? 나중에 알게 돼. 여기까지를 우리는 한강 상류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를 한강 하류라고 그래. 이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성이라고 써 있어. 한성. 지도에서 한성 찾아봐. 닷동가리 붙여봐. 한성. 이거 없는데요? 없어도 어쨌든 가려졌어. 북한산비. 북한산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성 있지. 그치? 한성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만약에 한성이 백제가 갖고 있어. 그러면 4세기야. 한성을 고구려가 갖고 있어. 그럼 5세기야. 한성을 신라가 갖고 있어. 그럼 6세기야. 그럼 5세기에 일어난 일, 6세기에 일어난 일 다 찾을 수가 있겠지. 이 지도를 보고. 지도에 나타난 시기에 왕들의 업적으로 아닌 것은 이런 거 낸단 말이야. 빨리 혼잣말해. 이라고 혼잣말해. 어차피 니네 여기서부터는 포기. 국어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잖아. 야, 요 정도면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화이팅. 안 되겠어? 걱정 마. 이거에 대해서 시험 대비집으로 테마로 정리해놨어. 자, 그러면 왕들도 알아야 돼. 왕들도 알아야 돼. 2세기의 왕, 3세기의 왕, 4세기의 왕 알아야 돼. 써보자. 얘 태조왕. 얘 고이왕. 얘 뇌물. 왕 아니고 마리간이야. 얘들아, 예전에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이라는
군장 이름의 변천이 신라에 있었어. 뭐 거서간, 차차웅, 무당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뜻이야. 옛날에는 신라에서는 군장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떡을 물려갖고 이빨이 많은 놈이 왕했어. 그게 이사금이야. 사랑니 나잖아. 사람 이빨은 똑같은데 나이가 들면 사랑니가 날 거 아니니. 그럼 이빨이 많으니까 연장자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뽑는 거였어. 당연히 힘이 약했겠지. 근데 마리간의 뜻은 뭐냐면 대군장이에요. 저는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과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6세기 들어서 지증왕 때 이제 왕칭호를 가지게 돼요. 왕칭호를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전성기는 근초고 왕이야. 고구려도 침범해. 그 큰 고구려를 침범해갖고 왕을 빵 죽입니다. 그때 죽었던 원통한 왕 이름이 뭔 줄 알아? 고구려의 원통한 왕이다. 고국원왕. 내가 지은 거야. 어? 업적이 뭔 줄 알아? 고국원왕? 업적? 사망. 그 친구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고구려가 막 불타올라. 야, 나라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면 안 돼. 소수림왕이 등장을 해갖고 나라의 체계를 빵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의 왕은 누굴까? 광개토대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오래오래 사셨어요. 장수왕. 장수왕 아들 이름이 뭐라고? 쪼다. 조다왕이야. 쪼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 위례성을 빼앗아. 그리고 백제에서는 고래 침공이 힘들어 괴로워하면서 죽었어. 괴로왕.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 니네 관심을 끌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진흥왕. 배신의 천재. 진흥왕이야. 백제의 성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았어. 그랬더니 뒤통수 빵 치고 야, 한강 하류 내놔. 그래서 빼앗아요. 그래서 성왕이 빡쳐갖고 막 나가고 싸우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외워야 되지만 우리 뭐도 외워야 되냐면 율령반포한 왕, 불교 수용한 왕, 이것도 외워야 돼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다 정리해서 시험 때 줄 거예요. 지금은 흐름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봅시다. 주몽의 고구려. 주몽 신하들은 다 알 거야. 우리 고구려는 1세기 말부터 2세기까지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태조왕이야. 그 전까지는 이게 뭐 고구려가 오부종 연맹체잖아. 순노부, 소노부, 계로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게 아니라 계루부 고씨. 고씨들의 나라라서 고구려야.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옆에 빵 셔틀이 있었지. 제천 행사도 못하는 빵 셔틀이 있었어. 그 나라 뭐야? 옥저지, 옥저. 제천 행사도 못하잖아. 야, 그 동해는 무천이라는 걸 했어. 근데 옥저는 삥 뜯기느라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 어차피 고구려한테 조공을 바치는 놈들이었는데, 이리 와. 내가 네 땅도 먹을래. 옥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 요거 나오지. 그 전까지는 왕이 부자 상속을 했는데,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형제 상속을 했어, 왕위를. 근데 부자 상속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 왕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야. 만약에 2살 차이 터울에 형제가 있어. 형제 상속을 하면 얘 죽어. 그 다음에 얘가 왕이 돼. 얘도 죽을 때 됐어. 얘 죽어. 그 다음 왕을 해. 얘도 죽을 때 됐어. 죽어. 야, 왕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면 왕을 교체했을 때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고
여기 하트 뿅뿅 화장. 고국천왕 때 진대법. 재상이었던 총리였던 을파소라는 사람의 건의로. 야, 고구려는 을씨가 많아. 을파소, 을지문덕. 을 나오면 고구려 쓰자. 진대법을 실시해. 진대법은 배워본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못 배웠니? 배웠는데 까먹었을 거야. 아니면 안 들었을 거야. 아니면 잤을 거야. 그래. 니네 큰별 선생님 안 배웠어? 니네 세대 아니야? 큰별 선생님? 태성이 형? 최태성 아저씨? 그래. 우리 조교쌤은 한국사 어렸을 때 누구 책 봤어요? 안 봤어요? 오, 나도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자꾸 점수가 떨어지던데. 나도 가르쳤는데 한국사. 심지어 내가 니네들 위해서 봐봐. 니네 인물도 잘 몰라갖고 인물 넣어놓고 책 몰라갖고 책 넣어놓고 부록에 다 넣어놨어. 야, 불상 잘 몰라갖고 불상도 다 넣어놨어. 지도 다 넣어놨어. 책 다 넣어놨어. 이 책 버리지 말라고. 왜? 니네 나중에 한국사 능력시험 필요하단 말이야. 한국사 능력시험에 나오는 책, 불상, 탑, 인물 다 넣어놨어. 심지어 뭐까지 넣어놨는 줄 알아? 야, 건축물도 넣어놓고 백자도 넣어놓고 나 엄청 집요한 사람이야. 응? 과학기술도 넣어놓고 주사위도 넣어놨어. 또 보여줘? 탑 있지 여기? 각 나라의 탑. 또 보여줘? 조선의 궁궐도 넣어놨어. 궁궐이 어디 있는지. 또 뭐 보여줘? 세시풍속이 어떻게 되는지도 넣어놨어. 또 하나 더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넣어놨어 내가. 열심히 만든 책이야 이거. 어쨌든 돌아와서 자, 진대법은 뭐냐면 춘대춘합의 농민 구율책이야. 춘대춘합의 농민 구율책을 우리는 진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춘대춘합의 농민 구율책. 춘대춘합이 뭘까? 우리 아까 보릿고개 배웠지. 봄에 너무 배고파. 그래서 나라에서 봄춘자를 써서 봄에 대출해 주는 거야. 그리고 돈이 생길 때가, 곡식이 생길 때가 언제야? 가을이잖아. 그래서 가을에 갚는 거야. 나라에서 이렇게 대출제,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바로론인가? 요즘은?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거야. 구휼이라는 건 뭐냐면 구하다, 휼. 이제 휼자가 나오면 불쌍하다라는 뜻이야. 불쌍한 사람을 구하는 거를 구휼이라고 얘기해. 구휼. 그런 것들을 실시해서 백성들을 안정시켰어. 얘들아, 니네 왕들하고 귀족들만 잘 살면 그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어. 그 나라의 근간은 백성과 노예야. 세종 때는 되게 안정적이었잖아. 왜 안정적인 줄 알아? 세종은 노비들한테도 복지정책을 펼쳤거든. 그 당시에 출산휴가가 있었어. 아이를 낳으면 쉬게 해줬어. 한 달 동안. 그거를 어기면 양반들도 쳐맞았어. 진짜로. 그래, 이런 복지정책이 있었던 때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 자, 3세기 가보자. 3세기의 주인공 뭐야? 4세기만 2명이지 3세기의 주인공은 백제야. 백제의 고위왕 보자. 고위, 관등과 공복 제정. 공복 뭘까? 배고픈 거야? 공복. 공무원들 옷.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보면
왕은 빨간색 빛 입고, 그 다음에 높은 관리는 자주색 빛을 입어. 그 다음에 니네 내시는 무슨 색깔 입어? 초록색 입잖아, 초록색. 아씨, 또 이 얘기 해줄까? 황간하고 내시에 대한 얘기 해줄까? 니네 황간하고 내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거세당한 사람들, 그걸 황간이라고 해. 내시는 엘리트야. 비서야, 비서. 왕의 비서야. 그런데 내시 애들이 자꾸 왕 옆에 있으면서 같이 궁녀들이랑 있잖아. 바람이 나. 그래서 엘리트들의 내시 역할들을 황간이 하게 돼. 그래서 내시가 원래 엘리트라고 하는 건데 이 엘리트들이 황간이 돼버린 거야. 재미없네. 에이씨, 별로네. 자, 이거는 뭐냐면 관직에 관한 거야. 관리의 등급을 만들고 공복, 옷을 통해서 위계질서를 만드는 거야. 위계질서. 서열을 만드는 거야. 율령이 뭐라고 그랬지? 법을 만들므로써 정치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씨, 사색이 왜 이렇게 많아? 사색이 많네, 왕이. 일단 전성기를 맞이한 근초고왕부터 가자. 내가 얘들아, 백제의 전성기가 누구니? 라고 했더니 근고초왕이래. 아니, 많은 애들이 그래, 근고초왕이라고. 그래서 근고초왕이 뭐야? 그랬더니 근초고왕 아니고 맞아요, 근초고왕 이런단 말이야. 근초고왕, 왕이 부자생, 고구려 공격했어. 고구려의 왕이 죽는다고 그랬어. 뭐라고? 고구려의 원통한 왕, 고구려 국가의 원통한 왕, 고국 원왕. 전사,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흔들려. 그의 아들 소수림 왕이 오더니 이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불교 공인. 율령 반포. 자, 중앙집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소수림 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학을 설립해. 태학은 학교야. 교육기관이라고 하지 학교야, 학교. 학교를 통해서 엘리트를 엘리트를 키워내는 거지. 똘똘해야지 살아남아. 니네 친일파가 왜 만들어지는 줄 알아? 또 여기서 우리 집은 친일파 해야 되나? 우리 집은 친일파 해야 돼? 아니야, 너무 길어져. 안 돼. 그래도 하고 갈까? 아직 시간 멀었어. 제가요, 학교를 다닐 때는 왜곡된 역사를 배웠어요. 4.19 뭐야? 혁명! 5.16 뭐야? 군사 쿠데타! 이렇게 배우자는 니네는. 우리 때는 4.19 뭐야? 4.19 의거. 의로운 거사란 뜻이야.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 다음에 5.16 혁명이라고 얘기했어. 야,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는 뭐냐면 혁명은 전 국민이 다 바라는 거야. 근데 쿠데타는 소수의 힘을 가진 자가 나라의 정권을 빼앗는 것을 쿠데타라고 해. 말이 전혀 다른 거잖아, 이거. 전 국민이 원하는 거. 소수가 힘으로 빼앗는 거. 다르지. 근데 5.16 혁명이라고 배웠어. 네, 1987 영화 봤어요? 학교에서 보여주고 안 그래요? 1987.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였는데, 제가 대학에 가고 났더니, 로비에 비디오를 틀어놨어. 비디오라는 말 들어봤니? 테이프 넣어갖고 하는 거? 비디오를 틀어놨는데,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때리는 거야.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때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야. 니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사진들 있잖아. 사람 때리려고 하는 이렇게 몽둥이 들고 있는 사진. 그런 것들이 막 비디오 지나가. 그래, 저게 뭘까? 우리 때는 5.18 광주 폭동이라고 배웠거든. 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신문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대한 전두환 장군 광주 폭동 진압하다. 이런 식으로 신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선배가 오더니 이게 뭔 줄 아냐? 그랬더니 혹시 광주 폭동이에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너는 역사도 모르냐? 부끄러워해야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 미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야, 이 책 한번 봐봐. 그러면서 책을 봤어. 내가 배웠던 역사책이 아니야.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막 공부했어.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집 이상한데? 우리 집 이상한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동경대를 나오셨어. 일본에서 공부하셨다. 우리 할아버지 22년생이셔. 2022년생은 아니겠지? 1922년생이시겠지? 돌아가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20살 되던 해가 1941년일 거야. 1941년은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강제 징병, 강제 징용, 위안부, 물자 수탈 뭐 이런 것들이 내려진다고. 일본이 전쟁에 동원이 된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당연히 끌려가야 되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일본에서 학교 다녔다? 이상하지 않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 나는 중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우리 집 친일파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아, 우리 집 부자였으니까. 원래 친일은 3대가 부자고, 독립군은 3대가 가난하다고 그러잖아. 우리 집 친일파예요? 그랬더니, 와, 내 역사적 가치관이 확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황당해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엄마 집도야. 그래서 어떤 친일이라고 물어봤어. 엄마 집은 그 일본 지주 밑에 소장농이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부지런하시거든.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그래갖고 자기 그 소장농을 부렸던 거야. 그리고 돌아갈 때 있던 땅들 할아버지한테 다 주고 갔어. 근데 우리 엄마 엄청 가난하거든. 왜 가난한가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께서 도박해서 다 날리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땅이 한 개도 없어. 우리 아버지 집은 종갓집이라 종손이거든,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 아, 완전 친이 아니야. 나는 우리 할머니 신여성이셔. 신여성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어. 25년생인데 그때는 여자가 고등학교 나오는 거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 할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셨어. 근데 을지로 이종목에 사셨어. 을지로 이종목이 지금의 충무로거든. 옛날에는 한양이 이 서울이 있으면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조선인이 살고 남쪽에는 일본인이 살았어. 북쪽이 종로고 남쪽이 을지로야. 을지로 이종목이 어디냐면 일본인이 사는 거리 중에 가장 번화한 곳이야. 뭐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 아버지께서 일본 무역상을 했대.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그렇게 친일은 아니야. 우리 집이 서당을 했대. 교육열이 높았대. 그래서 학교를 보내려고 관청에 돈을 좀 먹였대. 그 정도야.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어갖고 그랬대. 야, 사죄할게요. 대신에 사죄할게요. 야, 내가 친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사죄는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역사 공부를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한 거야. 우리 집에 내 전공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아.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재밌진 않겠지, 너네한테.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이야. 그게 우리 집은 친일파야. 내가 그 다음 얘기도 있는데 너무 길어갖고 애국가도 친일이다 해줬나?
애국가도 친일이야. 궁금하지? 다음 주에 와, 또. 그러면 애국가도 친일이다 해줄게. 자, 다시 돌아오자. 다시 돌아와서 뭐냐면, 친일파 얘기하다가, 태학, 엘리트,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소수리망 기억해야 돼. 소수리망. 고구려에서 장수왕 다음으로 광개토대왕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리망이 제일 많이 나와. 왜? 율령반포 불교수용을 둘 다 했기 때문에. 자, 근초고왕, 요서, 산둥, 규슈를 진출하고, 실제로 우리 역사서에 보면, 우리 그 백제가 영토가 작잖아. 고구려로 팽창할 수 없으니까 중국에, 우리 옛날에 이거 저번 주에 배우면서 이렇게 땅이 있다고 얘기했었어. 요동반도, 요소, 산둥이야. 이 지역들을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 이 시대에. 근데 자꾸 중국 애들이 이상한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 전파에 실제 백제가 멸망할 때 일본이 도와주러 온다. 근데 도와주기는 늦게 도착해서 도와주기는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 일본의 사무라이, 싸울 아비가 변해서 사무라이로 변한 거야. 백제의 장수들을 싸울 아비라고 했대. 그만큼 싸움을 잘했대. 일본에 가면 백제의 문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백제를 기반으로 문화 발전이 이루어진 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스러워 하면 돼. 자, 그 다음 뇌물마리간 등장하셨어요. 뇌물왕. 아직까지 마리간이니까 군장이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지. 하지만 왕이 사습을 해. 원래 신라에는 원래 이때는 사로국이야, 사로국. 신라가 아니고 사로국이라고 불렀어. 근데 계림이라고도 불렀어. 계림. 달구 새끼. 닭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때 왜구가 침입해. 왜구가 침입한 것을 물리쳐 준 것들. 광개토대왕이 물리쳐요. 이걸 보여주는 그릇이 뭐냐면 호우명 그릇이야. 호우명 그릇이라는 것은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이 돼. 무덤에서 발견된다고. 근데 경주의 무덤은 신라의 무덤이겠지. 근데 고구려 유물이 발견이 된다고. 이 호우명 그릇은 이거야. 뭐를 얘기하냐면 이 고구려 군대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식판이야. 그릇이라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써 있어. 실제로 고구려군이 쓰던 밥그릇이었거든. 그리고 밑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게 뭐냐면 광개토대왕의 원래 왕후가 호태야, 호태. 호태씨야. 싸움 잘하는 호태씨. 호태씨인데 이 왜구가 침입해 준 거를 물리치고 이 얘기는 고구려가 경주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지. 어떤 나라가 남의 나라 군대를 주둔시키니? 이때부터 유행이었나?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는 이 시기에 고구려의 영향력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 또 졸리네. 아이 참 진짜. 아이. 화이팅! 뭘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야, 하나 까? 응. 야, 하나 까? 하나 까? 응. 하나 까? 자, 하나씩 까먹어. 빨리. 지금 까! 지금 까! 빨리. 빨리 하나 까?
깨물어.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잠 좀 깨줘. 응. 힘내자. 너도 줘. 졸리면? 응. 화이팅! 조금만 참어. 내가 50분에 보내줄게. 저번 주에 50분에 보내주지 않았어? 아니야? 아닌가 보지? 맞아? 50분에 보내줬어? 화이팅! 50분에 보내줄게요. 아직 멀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원 되겠지? 자, 4세기 말에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를 도와주게 되는 거, 호명 그릇에 대한 얘기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5세기 때 광개토 대왕은 북진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에 있던 외를 격퇴하고, 이때는 신라 밑에 요만하게 가야가 있었어. 그 가야, 금강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이야. 그런데 가야를 공격했더니 쇠퇴하게 되면서 가야가 옮겨지게 돼요. 자, 가야에 대해서 뒤에 안 넘어가고 가르쳐 줄게. 한번 가야에 대해서 조금 쓸게. 자, 전기가야, 가야 연맹은 금강가야 중심의 가야 중심이고 김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얘는 6세기의 버풍왕에게, 얘는 6세기의 진흥왕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야는 사라지게 돼요. 자, 이제 가야의 연맹 중심지가 이동을 했어. 전기가야 연맹, 금강가야가 이동을 하게 돼. 자, 장수왕은 반대로 남진 정책을 펼친다? 남진 정책을 펼쳐갖고 밑으로 가면서 뭘 차지하게 돼?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돼요. 원래 한강 유역은 누구네 거였어? 백제 거였어.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빼앗았어. 백제는 수도가 한강 유역에 있었는데 한강 유역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 수도가 바뀌게 되겠지. 자, 도읍을 천도하는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보통 도읍천도는 왕권을 강화하는 게 도읍천도야. 우리 예전에는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국내성이 도읍이었어. 근데 그 국내성에는 옛날 귀족이지만 옛날에 군장 출신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동네는 내 나와바리 알지? 아이씨,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내 섹터, 내 디스트리트, 내 동네야.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도읍을 옮기지? 그럼 그 힘을 버리고 쫓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남으면 어떻게 돼? 얘네 지역이 쇠퇴한단 말이야. 예전 도읍만 성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도읍을 천도하는 게 쉽지 않아. 우리 봐봐.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옮긴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헌재에서 안 돼. 그래서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긴 거잖아. 또 이재명 대통령 때 옮긴대. 니네는 요 동네 사는 동탄이나 뭐 영통 사는 사람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 어디 살아요? 애교역 아세요? 어쨌든 수원이잖아요. 네, 어디 살아요? 영통, 예. 이렇잖아요. 여기는 별로 상관없어. 세종이랑 가까우니까. 강남 어떻게 될까? 이 땅값 어떻게 될까? 아마
떨어지겠지. 어디가 오를까? 세종이 올라가겠지. 그 옆에 있는 대전이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겠지. 중심지가 바뀌게 돼.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옮기고자 할까? 아니지, 반대하겠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힘이 강하다 보니까 야, 닥쳐, 가자.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해. 핑계는 뭐냐? 야, 우리 한반도 남쪽으로 한번 가보려면 저 구석탱이 북쪽 끝에 있으면 안 돼.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서 평양 천도를 하게 됩니다. 백제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뭘 세워? 내 땅이여! 비석 세웁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이 세운 거 아니야? 장수왕이 세운 거야.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 다른 말로 충주의 중원구라고 있거든. 원래 중원이라고 불렀는데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해. 충주에 가면 중앙탑이라는 동네도 있어. 고려시대에 만든 중앙탑, 거기 충주가 딱 가운데거든. 그래서 중앙탑이라는, 남한의 가운데거든. 중앙탑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비석을 세웠어. 어딜? 남한강 지역까지 남하에 나가서, 아까 남한강 유역 어디야? 여기가 충주야. 여기가. 거기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5세기에 이제 비석을 세웁니다. 그게 얘야. 자, 장수왕 내려갔어. 한성 끝났어. 괴로워하면서 죽었어. 괴로왕. 수도 뺏겨. 업적은 전사야. 그래서 어떻게? 웅진으로 천도를 하는데 얘는 왕권 강화가 아니야. 강화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빼앗겨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전성기를 맞이할 때는 전성기의 나라는 따가 돼. 나머지 두 나라가 편먹어. 그래서 신라와 백제의 항자씩 따서 나제동맹이라는 것을 맺어. 동맹이라는 걸 맺고 저항하기 시작하고 6세기가 되면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습니다. 두 나라가.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6세기가 되면 점점 백제도 성장을 하게 돼.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그때 보면 지방에 왕족을 파견해서 그 지방 세력을 누르고자 하는 22담로가 설치가 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왕족을 파견하는 것을 22담로라고 그래. 22개의 행정구역에 파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한테 댐비지 못하고 반란을 못하게 하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 외와 교류를 하게 되고, 이 무령왕릉은 주차장 닦다가 찾았어. 원래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유물밖에 없었어. 백제하고 고구려 유물은 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무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무덤 양식이. 어떤 무덤 양식이냐면 굴식 돌박 무덤 vs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박 무덤은 고구려와 당연히 얘들아 이게 있지. 우리 온조신화 알아? 백제를 세운 사람이 온조잖아. 온조신화에 살펴보면 온조는 어디서 와? 고구려에서 와. 고구려는 어디서 왔어? 부여에서 와. 나중 보면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거든? 이유가 뭐야? 백제 좀 쇠락해지고 또 다른 백제를 만들기 위해서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꾼단 말이야. 부여에서 왔어. 고구려에서 왔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부여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온조는요, 고구려에서 왕이 쟁탈전에서 밀려나서 내려오는 거야. 주몽도 마찬가지로 밀려나서 고구려 세웠잖아. 온조하고 비류라는 형이 있었고 온조라는 동생이 있었어. 원래 그 고구려에서
왕위를 세습받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아버지 칼 좀 맞춰봐요 그러면서 한 놈이 등장을 하는 거야. 주몽한테 와갖고 아버지 칼 좀 맞춰봐요. 근데 칼이 딱 맞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몽이 고구려 내려오기 전에 결혼했어. 아들이 이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아 미안하다. 나 도망가야 된다. 근데 아들 나오면 나한테 꼭 보내라. 칼 뿍 부러뜨려갖고 기둥 밑에 숨겨놓고 퀴즈 낸 다음에 내려와서 고구려에서 잘 살고 이제 거기서 또 토착 세력이랑 압록강 토착 세력이랑 결혼해서 비료 온조를 낳은 거지. 근데 비료 온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칼 맞춰봐요 하고 왔는데 칼이 맞아. 그게 유리왕이야. 그러면서 비료 온조는 밀려 비옥한 토지를 찾아 백성들과 10명의 신하들과 내려와. 그래서 한강 유역의 유윌의 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 그래서 세운 나라가 십제라는 나라야. 10명의 신하와 세웠다 십제. 근데 비류는 이 땅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거야. 한강 유역을 따라서 막 내려와. 한강 유역 따라서 내려오면 어디냐면 우리 집이 있는 인천이야. 청라야. 갯벌을 메워서 만든 땅이야 거기. 야 옛날에 뭐 갯벌을 메울 수 있겠어? 갯벌에는 농사도 안 돼. 물도 짠 물이 나와. 비류 실망하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화병으로 죽어. 온조는 비류의 세력을 합친 다음에 큰 나라가 되자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6세기가 되면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문화도 고구려에서 갖고 왔겠지. 그래서 구식도 일방무덤 구식도 일방무덤은 두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신라의 무덤이야. 무덤을 얘기를 하면 얘는 무덤 안에 방이 있어. 이렇게 방이 있어. 그래 요게 문이 있어. 요 문만 딱 따지. 그러면 도굴 할 수 있어. 근데 얘네의 무덤은 돌널 무덤이라고 하거든. 돌널이 뭐냐면 큰 관이야. 큰 관. 거기에 작은 관을 이렇게 넣고 부장품을 넣는 거야. 근데 흙을 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돌을 쌓아. 니네 옛날에 사극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엄마가 죽으면 놓고 갈 때 돌 쌓아갖고 이렇게 무덤 만들어 놓고 가잖아. 그런 것들에 다시 흙을 씌워. 이거 팔려면 한 3일 걸려. 경주 가면 엄청 크잖아 무덤이. 그게 그 밑에가 다 돌이야. 파기가 힘들다고. 이 무덤에 그래서 여기가 유물이 많이 남은 거야. 근데 이 무령왕릉은 백제의 왕릉들이 일제에 의해서 전부 다 도굴당했는데 무령왕릉은 이게 산사태가 나면서 언덕배기에 있거든. 산사태가 나면서 여기가 덮여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주차장 그 옆에 무덤 주차장 만들려고 이렇게 미는 거 하면서 뭐가 이렇게 문이 나오고 돼지 새끼가 한 마리 나오고 유물 있어 돼지 새끼가 나오고 팠더니 무령왕릉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백제 연구사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지. 뭐 재미가 없니? 그럼 재밌는 얘기 해줄까? 흥선대원군 알아?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누구야? 니네 남현군묘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래. 조금만 참어. 20분 남았어. 지금 강풍이 불고 있다고 왔어. 그치? 눈 또는 비로 인해서 눈길 빙판시 사고 우려되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라며. 조교쌤 조심해서 가. 밖에 졸라 추워. 나 아까 담배 피러 나갔다가 그냥 이거 붙였다가 버리고 들어왔어. 추워갖고. 자,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남현군이야. 그런데 그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무덤을 찾아서 돌아다녔어. 흥선대원군은 파라코라고 해서 양아치라고 불렸어. 왕족 중에 양아치. 그 당시는 세도 정치, 외척 정치가 유행했던 때야. 왕족은 필요 없어. 왕족은 다 죽여버려. 근데 흥선대원군만 살아남아. 왜? 저거는
왕이 될 상이 아니야. 양아치지 왕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 흥선대원군 머리가 좋았던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 네. 흥선대원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덤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풍수지리학적 명당, 완전 명당을 찾았어. 그 풍수지리학자랑 같이 가서. 근데 그곳에 그 불국사라는 절이 있었어. 이 불국사는 경주의 불국사가 아니야. 덕산에 있던 작은 절이었는데 불국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불국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다니까 거기다 불을 질러. 그래서 내쫓아. 그리고 거기를 무덤을 써. 근데 그 풍수지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 무덤을 쓰면 3대가 왕을 한대. 그래서 진짜 3대가 왕했잖아. 왕 대신에 친정을 했던 흥선대원군. 고종, 마지막 왕인 순종. 그것 때문에 망했나? 3대가 왕하고 망할 징조였나? 근데 독일의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이 자꾸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세국 정책이라고 들어봤지. 외국 못 들어오게. 그걸 유식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 근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남영군의 묘를 파묘를 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어. 야,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파는데 밤새 팠거든? 안 파죠. 조선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신라보다 더해. 무덤 하고 나서 시멘트를 발라. 시멘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흙을 덮은 거야. 아무리 파도 시멘트가 안 깨져. 해가 떠올라.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 농사지으러 나가는 동네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 노란 머리 뭐야? 이 코쟁이 뭐지? 쳐다봤어. 그랬더니 나라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들 잡아라! 그러고 쫓아가갖고 오페레트가 도굴에 성공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게 남영군묘 도굴 사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에요. 지금은 재밌게 들으라는 얘기야. 나중에 그게 2학기 때 되면 너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무령왕은 22도 암로를 설치를 했고 지방 왕족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탄탄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성왕 다시 쓰자. 여기다 써줬자. 백제의 중흥기. 중흥기라는 것은 두 번째 중복되는 전성기라는 거야. 성왕은 강력한 왕권으로 이제 도읍천도로 해요. 사비로 천도를 하고 국호를 남부열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제동맹으로 진흥왕과 손잡고 고구려를 밀어내요. 한강유역에서 북쪽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약속이 뭐였냐면 한강상류는 신라 쪽이니까 신라가, 한강하류 쪽은 백제 쪽이니까 백제가 나눠 가지기로 했어. 어디가 더 좋은 데야? 한강상류는 필요 없는 땅이야. 산이니까. 한강하류가 좋은 땅이야. 진흥왕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기습을 해서 거기 뺏어버려. 그래서 이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희한하게 돼. 막아버리는. 그래요. 진흥왕이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성왕이 빡쳐갖고 막 가서 전쟁하다가 관산수 싸움에서 모가지 잘려. 이 관산수 싸움에서 모가지가 잘린 다음에 이 성왕이 너무 미운 나머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성왕의 머리를 묻어버렸어. 밟고 다니라고. 그 얘기는 또 치사한 얘기들이 있어. 관창이 와갖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 자, 지증왕으로 넘어올게. 6세기 왕업적 졸라 많아. 자, 지증왕 국호는 신라. 이제 사로국에서 신라가 됐고 왕명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변합니다. 우경 뭐예요? 소로 경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요거랑 요거 중요해.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독도는 우리 땅. 못 들어봤겠군요. 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서 나오는데 우상국 울릉도와 독도야. 이사부가 우상국 정복하고 법흥학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발표합니다. 자, 고구려에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발표한 왕 누구? 아빠가 원통에 소수림왕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써있네. 여기 끝에 써있네. 소수림왕.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선생님 속상해. 자, 법흥왕. 니네 2차돈의 순교 들어봤어? 2차돈의 순교? 제 목을 베고 흰피가 나오면 불교를 공인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로 목을 빡 뱉는데 흰피가 촤, 꽃비가 촤. 이게 비석에 새겨져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래. 이게 사람의 목을 순식간에 베면 피가 솟구치는 속도보다 척수가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척수가 솟구치는 힘이 더 강하대. 그래서 척수가 하얀색이거든. 그게 먼저 튄 다음에 피가 이렇게 튄대.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지. 퍼포먼스가 화려했네. 왕족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2차돈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율령 반포하고 금강가에 정복해서 진흥왕은 보이스카웃을 키워서 뭐 했어? 나라를 정복해 나갔어. 신라의 보이스카웃 화랑. 알겠어? 진흥왕은 보이스카웃을 키웠어. 그게 화랑이야. 한강유역 확보하고 단양이 충주 옆이거든. 남한강유역 차지하고 단양 적성비. 그리고 한강유역 하류를 차지하고 한강유역 하류에 있는 산이 북한산이야. 그 북한산비 세우고 저기 한경도 마운령비 황초령비 미안해 못 지켜줘서 그런 비석들을 세워. 그 비석들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가열을 정복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7세기 때는 영양왕 때는 살수대첩이 있고요. 고구려를 보장한다고 그랬지만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멸망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의자왕 얘기를 해줄게요. 의자왕 얘기. 의자왕. 니네 삼천궁녀밖에 모르지? 그건 뻥이야. 삼천궁녀 뻥이야. 왜 뻥인 줄 알아? 신라가 백제를 싫어했어. 의자왕이 신라 엄청 두들겨 팼어. 의자왕은 능력 있는 왕이야. 그러다가 막판에 좀 잘못돼갖고 뭐 향락과 사치라고 그러는데 향락과 사치도 크게 부리지 않았어. 그리고 삼천궁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궁녀가 많았던 시대가 조선이거든? 500명 정도밖에 안 돼. 야, 3,000명을 어떻게 이 시대에 먹여 살리냐, 왕이. 지네가 알아서 먹고 살았어? 아니야. 그리고 낙하암 가봐. 낙하암 높이가 12m에서 15m 정도 되거든? 밑에 물이 흘러. 수심이 5m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전체가 20m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과학적으로 계산해보자. 사람이 몸뚱아리를 10cm에서 15c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뛰어들었어. 3,000명이 들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삼각함수를 살펴보면 시신이 위로 올라와야 돼. 수면 위로 올라오고 뛰어내려. 쿠션이지. 안 죽겠지. 말이 안 된다고.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지면 전쟁포로가 되고 전쟁포로들은 노비가 된단 말이야. 귀족들이 노비가 되는 거 너무 치욕스럽잖아. 그래서 귀족들이 이렇게 귀족들의 여자와 식솔들이 뛰어내렸다 해서 이것들을 삼천궁녀로 각색한 거야. 네, 백제편 아니야.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하는 거야. 승자가 역사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네 맘대로 써. 자, 태종무열왕 김춘추야. 김춘추. 그 다음 문무왕 그거 있지. 내가 동해바다의 용왕이 되어서 동해를 지키겠다. 몰라? 해상능, 문무대왕능, 바다에 능이 있다는 거? 그런 거 못 들어봤어?
넘어가자. 빨리 하고 가자. 다혜가 이거 다 봐야 돼. 돌무지무덤이 비슷해. 그 다음에 뭐 있어. 자, 읽어봐야 돼. 관산성 전투. 그래요. 삼국통일하자. 신라의 삼국통일. 자, 7세기에 삼국통일이 일어나요. 676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해요. 676년에 삼국이 통일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전에 고구려가 그래도 세력이 제일 컸어. 중국이 고구려를 못 먹게 되면 한반도를 못 먹어. 그래서 고구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대.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는 거잖아. 중국 세력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고구려였어. 그래서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이 당시 수나라와 당나라인데 수나라에서 쳐들어온단 말이야. 누가? 문제 있는 부자 수문제와 수양제가 쳐들어와. 수문제는 쳐들어오다가 화병으로 죽고 수양제가 130만을 데리고 와. 야, 13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거야. 출발하는데 한 달 걸렸대. 그러니까 매일 출발을 해. 줄 서서 출발하는데 한 달이 걸렸대. 너무 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멀어. 애들이 식량 같은 거 다 버리고 와. 뭐 그거잖아. 옛날에 장독대 끌고 오고 막 그랬을 거 아니니. 고기 이렇게 술에 싣고 조금씩 힘드니까 막 버렸어. 여기 왔을 때는 힘들었대. 수군도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자, 30만의 별동대. 우리나라 군대가 45만인가 그래. 군인들이. 30만이 특공대래. 걔네들을 시켜갖고 쳐들어와. 근데 우리의 히어로 을지문덕 장군이 항복하러 간다고 하고 이렇게 진영을 살펴본 뒤 도망와. 그리고 편지 하나를 써. 뭐라고? 여수장. 수나라의 장수에게 장수 보아라 라는 뜻이야. 여수장이라는 게. 우중문이 그 수나라의 장수가 우중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신부룡 계측은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고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마지막 뭐야? 만족할 줄 알고 그만하길 바라노라. 너 안 가면 내가 쳐 죽일 거야. 그래서 살수에서 지금의 청천강이라는 곳이거든. 대동강 위에 있는 강이야. 그 청천강 유역에서 수공으로 이렇게 뻥이야 그것도. 야 그때 그만한 댐을 어떻게 만드냐? 그 물이 흐르는 곳을 건너갈 때 협공을 해서 죽이는데 30만에서 몇 천이 돌아갔다고 얘기해. 엄청 수많은 사람이 죽지. 그래서 살수대첩이 된 거야. 그러나 이로 인해서 수는 멸망을 했지만 당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고구려의 지배층이었던 연개소문이 대망리지로 올라오면서 가장 높은 관직으로 올라오면서 반란을 일으켜 허수아비 왕이 생기는 거야. 보장왕이. 그리고 당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돼. 근데 당이 침략했어. 당태종이 왔는데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있어. 조인성 씨 나오는. 또 누구 나오더라? 설리가 나오던가? 뭐 그럴 거야. 아니 설리인가? 아니야. 그게 누구지? 아이씨, 이름 뭐야, 어쨌든. 근데 당태종이 이때 화살에 눈을 맞아갖고 눈을 잃어. 근데 대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안시성 성주였던 양만춘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가. 니네처럼 용맹한 군인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쪽팔렸겠지. 눈 찔리고, 지고 가면 그렇잖아. 내가 용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형태였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랑 손을 잡기로 했어. 백제가 하도 쳐들어오니까. 근데 고구려가 꺼져. 한강유역 안 주면 내가 너랑 동맹 안 맺어. 그랬더니 중국으로 가서 나당 동맹, 신라와 당나라 동맹을 하게 되고 백제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사비성이 함락되고 멸망하고요. 백제 부흥운동, 다시 백제를 살리자 뭐 이런 거였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한 이유는 연개소문 아들 때문에 그래. 연남생이
이름이 연남생이야. 얌생이 같아. 얘가 고구려의 정보를 다 중국에, 당에 알려줘. 그래서 멸망을 하게 돼.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런데 그 당나라는 신라를 도왔던 이유가 한반도를 다 먹기 위해서, 고구려를 없애고 다 먹기를 위해서 한반도 침략 야욕을 보였어. 그래서 전쟁을 해. 뭐 어떤 전투? 매기 싸움을 해. 매기 싸움. 매소성, 기벌포 싸움, 매기 싸움. 그리고 거기에 승리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끝. 힘들었죠? 다음 주에 시험은 어렵지 않게 낼게요. 알겠죠? 다음 주에 봐요. 보고 싶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